예, 지금 시간이 2018년 12월 2일이고요. 오후 10시 7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일요 세미나를 해야겠죠? 예, 하루 종일 코스피 200 종목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금세 밤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다 못 봤습니다. 200개는 다 봤는데 200개 중에 곤란한 종목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코스피 종목을 좀 볼게요. 아니, 코스피를 봐야죠. 음, 야간 선물은 보합으로 끝났어요. 야간 선물은 보합으로 끝났고, 음, 그 미국과 중국과의 그 협상 부분은 하여튼 뉴스는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뉴스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금리 인상 했죠. 예,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날 걸로 봐요. 어, 필요하지만 좋은 징조는 아니죠.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여파로 계속 조정장을 얻어맞는 구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조정을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갭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증가할 테니까, 예, 기업이든 개인이든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출 이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예,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감소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음, 가장 큰 건, 예, 증시에는 금리 인상이 좋은 건 아니죠. 자, 음, 금요일, 예, 금요일 0187인가요? 0789, 0789죠? 자, 몇 가지만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화면을 확대해서 봐야 글자가 크게 보일 테니까요.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월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선물의 개념이에요, 선물. 선물의 개념. 왜냐면 옵션은 한 달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라지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역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선물의 경우에는 이제 3개월 단위로 만기가 오기 때문에 이제 3개월 동안 어떻게 거래했는지에 대한 누적치가 이렇게 화면 번호를 통해서 공유가 되는데, 지금이 12월 물이고요. 제가 알기로 12월 물이 12월 13일이 아마 만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주식 선물, 뭐 옵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몽땅 그날 다 청산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12월 13일이라는 날을 기준으로 지금 어떤 식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예요. 예,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은 주식을 팔고 있어요. 예, 외국인은 1조 8,294억을 지금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외국인의 매도예요. 외국인의 매도.
반면에 개인은 거래한 게 없어요. 지금 들고 있는 거는 3,459억 매수고요. 실제로 지금 매수를 많이 들고 있는 건 기관. 1조 6,400, 1조 6천 개? 억 원? 1조 6천억 원이요. 1조 6,403억 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치고 있는 거는 기관이에요. 기관. 근데 기관이 사들이기 시작한 게 11월 9일부터예요. 11월 9일. 그 전까지는 팔았다가 지금 11월 9일부터 11월 31일까지 20일 동안 이게 거래일 기준이 아니라 그냥 20일간 거의 1조 4천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를 올리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인 거죠. 무슨 지시를 받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주식을 사 모은 건 기관이에요. 그 중에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증권. 그러니까 증권이 2,499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1조 3천억까지 왔으니까 1조 1천억 정도를 산 거예요. 20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이 상승한 대부분의 이유는 기관, 특히 증권이 투자한 종목들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별거 아닌 그런 주식들이 급등한 이유는 그 종목에 투자한 기관이 돈을 막무가내로 집어넣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외국인은 안 좋은 거죠. 주식 측면에서는 외국인은 그다지 매수하겠다라는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반면에 지금 매수세를 이끌고 온 건 기관이니까, 기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면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은 계속 갈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서면 기관이 중심적으로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반대로 타격을 입겠죠. 어차피 기관이 끌어올린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 종목은 11월 달 상승에서도 대부분 배제됐기 때문에 예, 기관이 사지 않는다고 해서 큰 이슈는 없지만 반대로 기관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종목을 팔기 시작하면 반대로 타격도 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선물의 경우에는 11월 9일 그죠? 11월 9일에 마이너스 5천억이었거든요. 마이너스 5천억이었는데 11월 12일에 갑자기 마이너스 672억이 됐으니까 한 3천억 넘게 산 거죠. 아니 4,300억 정도를 사들인 거예요. 이때부터 매수로 돌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11월 26일에는 지금 6,843억까지 갔고요. 지금은 또 마이너스 2천억이에요. 특히 11월 28일에 4,227억이 플러스였는데 11월 29일 날 그걸 싹 다 팔아버렸죠. 그리고 11월 30일에 다시 2,500억 정도를 더 매도쳐서 6,800억이 되던 걸 지금 마이너스 2천억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9천억 정도를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 동안 다 팔아 제꼈어요. 그래서 선물은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어요. 반대로 개인이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파생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고, 예, 개인이 매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5천억을 사들였던 11월 20일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날 5천억을 사들였을까? 근데 그 이후로 사실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일주일 동안 거의 미친 듯이 올라왔는데 600포인트, 다우지수를 600포인트 넘게 상승한 그 다음날 아침에 5천억을 팔아 제낀 거를 보면서 이게 알고 있었던 흐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왜 선물 매수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여튼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수에 뛰어들지 않으면 이거는 외국에서 온 호재가 진짜 호재일지 아닐지 의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찾아온 호재가 진짜 호재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이런 포지션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매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선물 매수로 바꿔야 돼요. 네, 바뀌지 않으면 개인이 선물 매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가면 개인이 돈을 벌어요. 개인이 돈을 버는 시장은 어, 사실 성립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보합으로 끝났으니까 어, 일단 갭이 없다는 전제하에 갭이 생기는 거는 이제 그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모닝 브리핑 시간에 점검을 해보고요. 지금은 이제 갭이 없다는 전제로 한번 12월 달에 차트를 볼게요. 자, 큰일 날 뻔했네. 됐다. 자,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살짝 보이시죠? 이 정도 되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 정도. 자, 하나만 줄이고 됐죠? 하나 더 이렇게 보고요. 자, 다음에 일봉이요. 이제 캡처를 떠서 한번 쫙 검토하고 볼게요. 자, 월봉은
지금까지 여기 보면 여기 이제 1번이고 요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가의 투자 심도와 고가의 투자 심도는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어요. 줄여서 볼게요. 예, 이렇게 따지면 도대체 이게 몇 개월이야? 예,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락한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조정을 지금 1년 정도 했어요. 반대로 그 전에 상승은 얼마나 했냐? 예, 한 17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17개월 정도 상승하고 반대로 1년 정도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자, 지금 시작한 걸 보면 여기 보면 여기 3번 보면 상승으로 시작해요. 그죠? 이렇게 저가의 투자 심도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A 11월 달에 저점인 이게 아마 2023일 겁니다. 예. 2023 정도의 수치를 붕괴하지 않는 한 일단은 하락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시든 2023이 손절이에요. 2023 볼까요? 예, 2023.43 2023.43이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2023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12월인데 자, 12월은 0 구간을 지나요. 매트릭스 구조상으로 0 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못 살리면 조금 쉽지 않죠. 네. 저항이 어디 붙어 있냐면 2100 한 2 정도 붙어 있어요.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예. B는 2102 정도에 있고 C는 2023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롤봉은 위를 막았어요. 위를 막아놨다고요. 이 점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날 갭상이 크게 뜨지 않으면 먼저 위로 올라가겠지만 호재가 있잖아요. 대외적인 호재가 있어서 위로 올라가겠지만 위로 올라가는 걸 막고 있다고요. 막고 있기 때문에 추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불어온 호재가 실제로 강력한 호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차트상으로는 호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만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D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2072 아래로 내려와야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만약에 2100 100이 위로 올라가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그냥 머무르라고 둬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위에서 놀고 있으면 그냥 놀고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예, 2072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2072 아래로 내려오면 관찰을 시작하고요. 예, 2023을 깨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 예, 매수에 들어가시면 돼요. 따라서 2023에서 예, 2072 대략 한 50포인트 되는 요 공간 그죠?
50포인트 되는 이 공간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 모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2072에 갔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2072 아래로 가면 관찰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봉이 여기서 튕길지, 더 눌렀다가 튕길지, 아니면 더 눌러가지고 2023을 붕괴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2072 아래로 내려올 때부터 관찰을 시작하고, 예, 주변 여건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면 개인이 뭐 매도를 하고 있거나, 예,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2072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막 매도하고 있으면, 그런 반대로 더 쉽게 오르기 어려운 거니까요. 그런 이제 주변 여건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시가가 보합에 가까울 경우에요. 보합에. 자, 2100을 넘어가면 쳐다보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72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2100 위로 올라가면 홀딩하고 싶은 건 홀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하고 싶은 건 청산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만약에 수익이 난 상태라면. 근데 신규 매수는 2100을 넘어서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072 아래로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하고, 2023이 붕괴되지 않는 조건에서만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2023에 가까워지는 게 좋고요. 반면 2023이 붕괴되면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물량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신규 매수를 멈추고 그냥 홀딩으로 일단 지켜보다가 재수가 좋아서 내 매수 가격 위로 오면 물량을 좀 더 정리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으로, 예, 적극적인 매수 전략에서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매수 전략으로 전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2023이 붕괴되면 그 다음 매수 기회는 올해는 없고요. 내년 1, 2월에도 쉽지 않아 보이고, 예, 빠르면 내년 3월 정도에 오게 되니까요. 지금 2023을 붕괴하는 거는 여러모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예, 2023이 붕괴되지 않는 조건에서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봉에서 A, 예, 주봉에서 B, 그 다음에 지난주 봉을 C라고 할게요. 그럼 C는 어떤 구조에 있는 봉이냐? 자, 보세요. 저가 투자 심리도 요 파란 거는 내려가고 있고요. 반대로 고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면, 예, 매수한다. 그다음에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 매도한다예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가 투자 심리도는 바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바닥이 지났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고가 투자 심리도는 고점을 추적하는 거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고점을 지났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고점을 지난 사람은 매도해도 되고 저점이 지난 경우에는 매수해도 되죠. 근데 반대의 경우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아직 바닥이 안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없는 거예요. 바닥이 안 지났기 때문에. 반대로 고가 투자 심도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고점을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을 안 지났기 때문에 매도할 수 없는 거죠. 이 개념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투자 심도가 올라간다는 건 고점이 확인이 안 된 거고,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간다는 건 저점이 확인 안 된 거예요.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할 수 없는 거고, 고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환경은 매수도 할 수 없고 매도도 할 수 없이 봉만 움직였죠. 그러니까 저 봉은 난해한 봉이에요. 예, 매수도 막아놓고 매도도 막아놨어요. 근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되냐? 이번 주까지 매트릭스는 1의 영향을 받아요. 1. 그러니까 저가도 1이고 고가도 1이야. 그 얘기는 주봉은 매수할 수 없어요.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가격으로 매수하는 거 말고 시간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불능. 매수는 안 돼. 물론 주가는 올라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건 시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 자,
그럼 고가는요? 고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매도해도 돼요. 예. 그러면 이 다음 주 주봉의 모습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 매도해도 돼? 매수하면 안 돼요. 시간으로만 따졌을 때. 그리고 실제로 매수는 그 다음 주. 예. 첫 번째 주가 아닌 두 번째부터는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12월 둘째 주 정도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예.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만약에 등가로 시작하면 요게 T5 저항이에요. T5 저항. 우리가 저항은 플러스로 표시하고, 예. 그 다음에 지지는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여기는 T5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음 주는 T5 지지와 T5 저항이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저항이 2115에 있어요. 2115 정도에 있는데 여기에 고가가 얼마냐면 고가가 2136이에요. 2136. 그러니까 2115에서 2136까지 요 공간이 매도예요. 매도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2136을 넘어가면 여기서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하락에서 횡보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승했기 때문에 계속 상승이죠. 따라서 2136을 넘어가면 매도가 안 되는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매도자는 2115부터 가능하고 2136을 넘어가면 실패한 거예요. 여기까지 접수되셨죠? 예. 매도자는 주가가 등가로 시작했을 경우 이제 갭이 뜨면 차트가 다 변하니까요. 예, 갭이 뜬 경우에는 실제로 차트를 켜보시고 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야간 선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등가로 시작했을 경우에 2115 정도 가면 주봉의 저항을 만나게 되고요. 전봉의 고점이 2136에 있으니까 2115와 2136, 즉 1% 정도의 공간이 매도자를 위한 공간이고요. 만약에 매도자를 죽이겠다 생각이 있으면 2136을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매도는 다 죽은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인버스를 사야겠다. 주식 중에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사고 싶다 그러면 2115를 넘어서 2136 사이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고요. 2136을 넘어서면 아이고 망했다 생각하고 이제 물량을 줄여가는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반면에 이 안에 지지선들은 이것도 다 썼고, 예, 이것도 썼고, 안 쓴 건 이거 P5랑, 예, 그 다음에 T5가 있는데, 요 두 개의 선이, 그죠? 이 전봉의 저가를 지켜줘야 돼요. 저가를 X라고 하면, 예, 저가를 지켜야 되는데, 이 T5 지지선은 저가보다 낮기 때문에 이건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불능, 예, 쓸 수 있는 애는 얘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저가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저까지 왔을 때 저가를 방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의문. 그래서 주봉은 매수 전략이 불가능해요. 분명히 전봉이 양봉이거든요.
예, 근데 이 전봉이 양봉인데 보통 양봉이면 윗꼬리가 짧고 아랫꼬리가 길어야 되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길고 아랫꼬리가 반대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저가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라서 주봉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다음 주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래도 매수 전략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점이 만약에 붕괴된다. 저게 한 2060 정도 되거든요. 여기 X 위치가 2060 정도 되는데 2060 정도의 그 선이 붕괴되면 저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또 반대로. 그러면 내려가게 되면 갭상이 난 상태에서 보셔야죠. 26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만약에 내일 아침에 갭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그 결과를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해석해서 시가를 조작할지는 모른다고요. 1% 갭상이 뜰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보합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보합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시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다른 위치에 존재하면 그때 저 위치를 보시면 돼요. PO 지지와 예, 그 다음에 TO 지지선의 위치가 저 2060에 있는 저가를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방어가 되겠다, 방어가 되지 않겠다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시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2060이 붕괴되면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고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면 안 좋아요. 그럼 최저치로 떨어지는데 지금까지 저가 투자 심도가 40인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걸 K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K 구간이 저가 투자 심도 40이 유지된 구간이고요. 그 해당되는 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저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1983인데 그러니까 2060이 무너지면 1983보다 낮은 저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봉은 손절선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월봉은 2070이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죠. 그죠? 월봉은 2070이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고 2023이 무너지면 안 돼요. 구조상. 그런데 주봉은 2072의 지지가 있는 게 아니죠. 쓸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각도가 월봉만큼 좋은 각도를 가진 지지선이 없어요. 약해요. 아직까지는. 갭이 더 뜨지 않는 한은. 그런데 2060이 무너지면 최저가 모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유효 기간은 없어요. 사실 휩써내고 올라가도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일단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 여기서 관찰이라는 거는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징후를 읽어내셔야 된다고요. 그게 없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2060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2060보다 크고 2072보다 낮은 그 위치 안에서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그리고 2115를 넘으면 매수하시면 안 되는 구조예요. 자, 다음 주만 잘 넘기면 그 다음 주부터는 하락은 할 수 있어도 폭락은 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시간적으로요. 일단 다음 주에 혹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2060보다 크고 2072보다 작은 고 12포인트 이내에 주가가 들어왔을 때만 매수가 가능하고요. 2060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좀 복잡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일봉으로 넘어갈게요. 일봉은 지지가 얼마였냐면 2085 이게 65예요, 85예요. 예, 2085요. 이게 노안이라서 잘 안 보여요. 자, A는 2085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2021에 있어요. B 2021.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일봉은 내려가면 2085까지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가면 2021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월봉상 2100을 넘어가면 저항이잖아요. 2102 정도가 저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100 위로 올라가면 2121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매수로 따라가기에는 진짜 부담스러운 거고요. 2121까지 가는데 2115에 있는 주봉의 저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121까지 올라가면 일봉 저항, 주봉 저항, 월봉 저항이 모두 겹치게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예, 이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죠. 해와 달과 그죠. 지구가 한 줄로 서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일봉의 저항, 주봉의 저항, 월봉의 저항이 다 겹치는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상황이 이게 호재이더라도 지금은 약간 관조적인 입장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이 2096 정도 되니까 여기서 2070이면 20포인트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대비 1% 이상 빠져야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환경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갭상승이 뜨면 수치는 다 변하니까 갭상승이 뜬 수치는 내일 아침에 모닝 브리핑을 하면서 다시 일부 보정을 해드릴게요. 따라서 일봉은 매수할 수 없고요. 일봉은 매수가 불가능하고 매트릭스 상으로도 월요일까지는 1구간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요. 1구간이기 때문에 저가를 지키든 저가를 깨든 뭐 고가를 넘든 아무 상관없이 하락 유지해요. 그리고 실제로 상승이 시작할 수 있는 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인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사실 이틀 동안 이런 식으로 내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장벽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실 아랫꼬리를 충분히 감아놨으면 외부의 호재가 상당히 좋은 예, 역할을 하게 됐을 텐데 지금은 이게 장대 음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금요일이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저항은 발달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지지도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서 예,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갭이 떠도 갭 뜨는 것만큼 지지가 얼마큼 발달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봉은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보시면 이 거래량이 문제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차트의 구조에서 가장 무서운 건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사실 두 번째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도 안 팔면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주가가 내려도 매도량이 없으면 어차피 주식을 들고 있는 건 세력이잖아요. 세력이 안 던졌다라는 뜻이고 세력이 팔지 않았다면 어쨌든 그들은 손실을 보고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주가를 감아 올릴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조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일봉은 어찌됐든 거래량이 이 아니 요 1번부터 그죠? 꾸준히 상승해 왔어요. 여기 2번까지. 그러니까 주가만 상승한 게 아니라 거래량도 같이 상승해 온 거죠. 이런 경우는 많이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결과와 상관없이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지금은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거래량을 증가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이게 더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서 올라가는 케이스는 좋은 꼴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렇게 거래량이 올라간 차트를 봤을 때 좋은 꼴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거래량 늘면 안 되고요. 늘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주가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예, 그게 베스트. 거래량은 줄고 주가는 상승하고 아니면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 줄고 차라리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낫지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최악이에요. 최악. 그리고 등가인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2085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월요일은 어차피 매수가 안 돼요. 갭상이 뜨더라도 매수가 안 되고 또한 주봉도 매수할 수 없잖아요. 지금 가격에는 지지가 없기 때문에 주봉도 매수가 안 되고 일봉도 매수가 안 되고 월봉은 2072가 지지니까 지금 지지로부터 다 멀어요. 일봉도 지지도 일봉, 주봉, 월봉이 지지로부터 다 멀리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매수할 가격이 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추격 매수해서 돈을 버시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 고유의 권한이고요. 차트로 봤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계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구조에선 월요일은 전혀 매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월요일은 매도하기에 편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격 계산이 다 나오니까. 근데 지금 외부의 호재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매수할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지금 2096이라는 수치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사도 돼요라는 게 전혀 계산이 안 되니까 사고 그러니까 사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호재에 의해서 매수하시는 건 자유지만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은 버린다예요. 월요일을 버려보고 다시 일봉이라도 계산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면 예, 그때부터 다시 하루하루 계산해 보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두 가지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그거를 보시고 예, 왜 거래량이 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월봉이에요, 월봉. 그죠? 월봉이 거래량이 언제 위로 튀어나왔냐? 예, 여기서 튀어나왔어요. 리리리리리리. 자, 거래량이 튀어나온 시점은 5월입니다, 5월. 예, 2018년도 5월. 보이시죠? 음. 그리고 2018년도 5월 뒤의 모습을 보세요. 짜자자잔, 짜잔. 그죠? 이거 보이시죠? 이게 막. 눈으로 확인이 되세요? 저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증가하면서 맨 위로 올라왔잖아요. 맨 위로. 딱 맨 위로 올라와서 저가 투자 심리도랑 딱 만날 때의 상황이 예, 2018년도 5월이에요. 그 5월. 그죠? 그게 일봉으로 치면 금요일이죠. 예. 저 금요일의 환경과 2018년 5월의 환경은 똑같아요. 예. 일봉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가격이 전혀 비싼 상황이 아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언제든 오를 수 있는 예, 가격대까지는 와 있다고 보여져요. 문제는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할 거냐 아니면 이제 바로 갈 거냐는 계속 관찰을 해야겠지만 저렇게 거래량이 2018년 5월 달에 는 이후 이게 맨 위로 올라온 이후에 주가가 반응하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긍정적이지 않죠. 자, 더 과거로 가볼게요. 거래량이 뭘 보여주는지를 보세요. 자,
대세 상승이라는 게 올 때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A라고 해보세요. 그죠? 그 A라는 지점에서 거래량이 맨 밑으로 딱 들어온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거래량하고 이 주가가 갖고 있는 투자 심리도랑 크로스가 나면 대박이 나든 쪽박이 나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파는 주체가 없어진 거예요. 저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아래로 갔다는 얘기는 매도 세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 세력이 없으니까 주가는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가겠죠. 이건 5월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매수 세력이 없어지고 매도 세력이 나타난 거죠. 매도 세력이 나타나니까 그 뒤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올라오면 무서워하세요. 주가가 오르든 말든 일단 긴장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우 지수는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응? 다우 지수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 깜짝 놀래요. 자, 여기가 A예요. 예? 주가를 막 올렸는데 거래량이 폭증해요. 보이시죠? A까지 요 B에서 A까지 거래량이 쫙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매도가 폭증한다고요. 매도가 폭증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올려. 그리고 뭘 해요? 거래량만 줄여. 보이세요? 거래량이 어떻게 줄어왔는지? 보이시죠? 거래량이 위로 안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예, 이 저가 투자 심리도 하고 고가 투자 심리도 위로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올라오면 난리 나니까 주가는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어. 거래량만 계속 줄여. 예? 주가는 떨어지든 오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량만 줄여. 거래량만. 거래량 늘리면 난리 나니까 예, 거래량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구간을 반복해. 여기 한번 털고 거기 또 털고 거기 또 털고 거기 또 털면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털고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털고 그 다음에 또 털고 그 다음에 또 털고 그 다음에 또 털고 그 다음에 또 털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개월 동안 같은 구간을 터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쫙 줄어요. 그리고 거래량 투자 심도가 이제 충분히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쳐올리죠. 이렇게. 왜? 쳐올려도 거래량 투자 심도가 안 올라오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거래량을 관리한다고요. 이게 거래량을 관리하는 방법이 보여요. 보면 아 거래량을 줄이면 안 떨어져. 내릴 때 거래량 투자 심도도 같이 내려가면 이거는 그냥 조정하는 거예요. 투매가 안 나오는 하락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주가만 출렁출렁거리죠. 근데 실제로 투매가 없다고요. 투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우 지수는 1년 동안 조정을 했지 투매가 안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조정을 했는데 쫙 거보면 그냥 횡보한 거예요. 그죠? 1년 동안 옆으로 갔다고. 하락한 것도 없고 상승한 것도 없고 그냥 옆으로 가요. 그러면 대박 상승하고 옆으로 횡보하면 그건 진짜 강한 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는 강하다고요. 조정을 옆으로 해. 다우지수가 예, 1년 동안 횡보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몇백 포인트가 빠졌어요. 50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죠? 미국은 횡보하고 우리는 하락한 거예요. 왜? 우리는 투매가 나왔거든. 보세요. 우리는 5월 달부터 투매했잖아. 이렇게 거래량의 차이를 보시면
아, 이게 느껴져요. 아, 물량을 던졌구나.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차트 중에 예, 가장 악마 같은 차트. 그러니까 제가 이 로직을 알게 된, 예, 이게 거래량이 올라오면 정말 안 좋다라는 걸 알게 해준 지점이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이 친구는 리먼 브라더스예요. 자, 리먼 브라더스를 이해하시려면 영화 빅쇼트를 보세요. 예, 빅쇼트를 보시면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이게 뭐냐 이거. 잠깐만요. 이게 뭐지? 뭘까요 이거? 빅쇼트가 어려우면 안 돼요. 이거 뭘까요 이거? 에이,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저 봉이 뭔지 아시는 분? 아랫골이 달린 양봉. 저거 뭘까요? 저 아랫골이 달린 양봉 A 지점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역시 이 과거에 익숙치 않으시군요. 다들 과거가 깨끗하신 것 같아. 저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모기지요. 음.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 8월이에요. 8월. 네, 2007년도 8월인데 이 차님이 사실 유학파거든요. 유학파면 저 때는 유학을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 딱 보면 저게 2007년도 8월의 모습인데 음, 일단 유학파가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예, 미국의 금융권이 대충 제 지식으로는 프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알트 A가 있고 그 밑에가 서브 프라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게 대출이 없으셨군요. 예, 예. 그리스 사태가 동일본 대지진이고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브프라임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축은행 정도 수준의 금융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더 높겠죠. 그리고 덜 안정적이고, 근데 연체율이 이제 10%가 넘어간 거죠. 10%가 넘어가면서, 예, 부도율이 생기는 거예요. 부도율이 생기니까 이제 회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쟤네들은 그 부동산 상품에 옵션이 붙어 있어서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건데,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는데 양봉이 났어요. 예? 여기 보면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는데도 양봉이야.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양봉일까? 왜 부동산 시장이 미국을 망가뜨릴 정도로 위태로운데 왜 다우지수는 양봉이 났을까요? 올려팔기. 인지한 거예요. 메이저들이 우리 망했다라는 걸 인지한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던져야죠. 근데 던지는 게 밑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위로 던지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려서 던지는데 어디서 티가 나느냐?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어. 네?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음봉이 났는데 거래량이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끝난 거죠. 그죠? 파는데 거래량이 막 증가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 이거 아웃이에요, 아웃. 그 D를 보세요, 그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근데 그동안 거래량이 한 번도 제대로 밑으로 깔리지 않아.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거래량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투자 심리도 떨어져도 돼요. 어차피 오르고 떨어지는 거예요, 걔는. 근데 거래량이 위로 나오면 악마예요, 악마.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왜 이 논리를 만들었는지 이게 국내 차트를 보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해외 차트를 보고 저게 한두 푼짜리 차트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걸 보고 계속 추적해 봤더니 굉장히 잘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거래량이 나오면 진짜 의심해야 돼요. 언제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잡히면 상승장이 오는 거죠. 지금 다우의 흐름은 거래량이 한 번도 바깥으로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예? 지금 흐름을 쫙 보세요. 그러면 거래량 바깥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보세요. 이 대세 상승장을 오면서 거래량이 바깥으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쟤도 언젠가 거래량이 바깥으로 나오면 아작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관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 자, 안정적일 때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엉망일 때도 있었잖아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이 그렇게 안정적인데 예,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냐? 거래량이 튀어나온 데가 여기에요, 여기. 요 정도? 여기 정도? 예. 여기부터 거래량이 튀어나온 거죠, A. 근데 잡힌 건 여기란 말이에요. A, B. 그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가 하락장이죠. 상승장은 이 이유죠. 투자 심도로만 이제 거래량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상승에 유리한 구간.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락에 유리한 구간이죠. 요 구간에 대통령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워낙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경기가 좋아도 우리나라 경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해외가 그렇게 좋은데도 우리는 옆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올려팔기가 있죠. 이렇게 거래량이 위에 있으면 못 올라가요. 저 당시에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경제가 저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증시도 저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음, 지금의 정부가 얼마나 경제에 대해서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고점은 그래도 넘겼어요. 예, 저는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이게 임기 내내 이러고 있었으니까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봉은 조금 불안한 느낌이에요. 이게 오를 거면 사실은 거래량이 밑으로 깔려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아픈 거죠. 이게 아래로 잡혀야 되는데 거래량이 아래로 깔려서 2070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매수 포지션을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밀봉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니까 이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 더 늦춰보면서 관찰을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월요일은 매수 못한다예요. 예, 월요일은 매수를 못하니까 월요일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월요일날도 음봉이 나면 화요일도 매수 안 하고요. 예, 화요일도 음봉이 나면 수요일도 매수 안 하고 다시 화요일날 혹시 바닥 찍고 양봉이 나오면 수요일 정도에 고려를 해보고요. 월요일은 양봉이 나도 이 시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월봉이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보다는 무조건 내려야 월봉이 매수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72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일봉이 양봉 뜨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기다리는 게 제가 12월 달에 해야 될 몫입니다. 예, 여기까지 브리핑 오늘 1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